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주제는 바로 원 레슨 OS입니다. 단 하나의 수업 운영 체제라? 이게 대체 뭘까요? 자,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보시죠. 자, 이런 상상 한번 해볼까요? 교실에 처음 들어선 완전 신입 선생님이 첫날부터 무려 10년차 베테랑처럼 수업을 쫙 진행하는 거예요. 와, 이거 완전 영화 같은 얘기죠? 그런데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스템이 꿈꾸는, 아니, 실제로 목표하는 바입니다. 아니, 근데 왜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게 됐을까요? 그 시작점에는요, 정말 거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교육계를 그야말로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는 2028년 대학 입시제도 개편안 때문이죠. 이게 그냥 조금 바뀌는 수준이 아니에요. 완전히 판이 뒤집히는 겁니다. 내신은 5등급 절대평가로 바뀌고요. 그동안 우리가 익숙했던 정답만 콕콕 찍던 객관식 시험, 이제 거의 사라진다고 봐야죠. 대신에 자기 생각을 글로 풀어내는 논수령, 서술형이 대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핵심이 뭘까요? 맞습니다. 더 이상 달달 외우는 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육에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입시 제도가 바뀌는 외부적인 문제보다 더 깊숙한 곳에, 그러니까 교실 바로 그 안쪽에 숨겨진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선생님들 뇌에 걸리는 어마어마한 인지 과부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지부하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뇌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요, 생각보다 엄청나게 작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우리 뇌의 작업 메모리, 그러니까 램이 되게 조그만 거예요. 그런데 교실이라는 공간은요, 이 조그만 램을 그냥 순식간에 빵 하고 터트려버릴 만큼 복잡한 곳이라는 거죠.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신입 선생님의 뇌 용량이 어떻게 쓰이는지 보여주는 건데요. 보이세요? 무려 80%. 이 80%가요, 수업 내용과는 아무 상관없는 잡다한 일들, 예를 들면 출석 부르고 숙제 걷고 애들 떠드는 거 조용히 시키고 이런 걸 처리하는데 다 쓰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정작 진짜 중요한 아이들의 배움, 깊은 학습을 이끌어내는 데는 얼마나 쓸까요? 네, 고작 5%입니다. 5%요.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보는 실패로 가는 교실의 모습인 거죠. 자, 상상해 보세요. 선생님이 출석 하나하나 부르고 숙제 걷고 유인물 나눠주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일을 처리하다 보면 어느새 15분이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진짜 최악은 뭔지 아세요? 수업 막판에 시간이 없으니까 막 허둥지둥 새로운 걸 가르치잖아요. 그럼 그게 앞에서 배운 내용을 싹 덮어버리는 역행 간섭이라는 현상을 일으켜서 결국 아이들 머릿속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정말 비효율적이죠. 자, 바로 이 총체적인 난국, 이 구조적인 실패를 막기 위해 탄생한 해결사가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을 소개할 시간이네요. 교실의 모든 혼란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시스템, 바로 원레슨 운영체제입니다. 근데 왜 하필 운영체제, 그러니까 OS라고 부를까요?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 컴퓨터에 윈도우나 맥 OS가 뭘 하죠? 컴퓨터의 모든 부품과 프로그램을 관리해서 최적의 성능을 내게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원레슨 OS는요, 교실의 시간, 공간, 학생들의 뇌, 심지어 선생님의 동선 하나하나까지 모든 자원을 완벽하게 관리하고 최적화해서 최고의 학습 효율을 뽑아내는 거죠. 교실의 운영체제, 정말 딱 맞는 비유 아닌가요? 이 강력한 운영체제는요, 세 개의 핵심 엔진으로 돌아갑니다. 첫 번째 엔진은 EFMM. 수업의 시작과 끝 딱 5분을 완벽하게 장악해서 미친 몰입감을 만들어낸 엔진이고요. 두 번째는 KWLEM. 학생들 머릿속에 지식을 지도를 그리듯 체계적으로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3 Aloud. 아이들이 직접 소리내서 설명하게 만들어서 뇌를 그냥 통째로 깨워버리는 겁니다. 자, 이 세 엔진이 대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엔진들이 실제로 교실 풍경을 어떻게 180도 바꾸어 놓는지 그 엄청난 설계도를 한번 같이 들여다볼까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엔진, EFFM 프로토콜의 위력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선생님은 엿 타이머를 딱 켜는 동시에 입으로는 활기차게 인사하고 발로는 교실을 삼각형 모양으로 돌면서 눈으로는 아이들 과제를 싹 스캔하는 거예요. 한 번에 4가지를 하는 거죠. 예전처럼 하나 하고
다음 거 하고 이런 비효율적인 순차 처리가 아닙니다. 여러 작업을 동시에 해치우는 병렬 처리를 통해서 단일초도 허비하지 않고 수업 시작과 동시에 교실을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엔진의 비밀병기를 알아볼 시간입니다. 교육심리학에 아주 유명하고 강력한 원리가 하나 있거든요. 바로 프로테제 효과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은 남을 가르칠 때 가장 잘 배우게 된다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진리죠. 이 월레슨 OS는요, 바로 이 효과를 그냥 하면 좋은 것 수준이 아니라 교실에서 무조건 해야 하는 의무 조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3알라우드 엔진이 붐을 뿜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10분 동안 선생님 설명 듣는 거 어림도 없죠. 대신에 10초, 30초, 60초 이렇게 짧게 시간을 쪼개서 설명하기 미션을 계속 던져주는 겁니다. 자, 방금 배운 단어 짝한테 10초 안에 설명해봐. 이 주장의 근거를 찾아서 30초 동안 논리적으로 말해봐. 이런 식으로요. 아이들이 가만히 앉아있을 틈이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멍하니 듣기만 하는 수동적인 학습을 뇌를 100% 가동시키는 능동적인 학습으로 바꾸는 마법입니다.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건 세 번째 엔진 KWLM이 얼마나 섬세한지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자, 보통 아이가 문법적으로 틀린 말을 하면 어떻게 하죠? 야, 그거 틀렸어. 웬트라고 해야지. 이렇게 바로 지적하죠. 그럼 아이는 주눅이 들어서 다음부터는 입을 닫아버립니다. 근데 이 OS 방식은 달라요. 어제 공연에 갔었구나. 와, 좋았겠다. You went to the park? 이렇게 일단 아이의 말의 의미를 인정해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맞는 표현을 쓱 집어넣어주는 거죠. 이걸 긍정적 재구성이라고 하는데요. 아이 마음에 상처 하나 안 내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정말 현명한 기술이죠. 자, 이제 정말 상식을 파괴하는 규칙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수업 끝나기 5분 전, 그러니까 45분이 되면요. 알람이 울리고 선생님은 무조건 하던 진도를 딱 멈춰야 합니다. 이걸 하드스탑이라고 불러요. 아니, 한창 중요한 거 하는데 왜 멈추냐고요? 바로 자이가르닉 효과라는 심리 현상을 일부러 이용하는 겁니다. 사람은 끝내지 못한 일을 더 오래, 더 선명하게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가장 흥미로운 부분에서 딱 끊어서 아이들이 집에 가서도 그다음 뭐였지? 하고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고도의 심리 전략인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본 이런 디테일한 기술들, 이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교육학을 지탱하는 아주 거대한 이론들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죠. 자, 이제 이 시스템이 얼마나 과학적인지 그 근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원레슨 OS는요, 그냥 번지르르한 기술 몇 개 모아놓은 게 절대 아니에요. 교육학의 두 거인, 벤자민 블룸의 완전학습 이론과 제롬 브루너의 나선형 교육과정이라는 정말 단단한 두 개의 기둥 위에 세워진 집과 같습니다. 특히 완전학습이 핵심인데요.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학생 90% 이상이 완벽하게 이해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원칙이에요. 이게 바로 KWLM 엔진의 철학인 거죠. 학생들 머릿속에 지식이 제대로 그려졌는지 시스템으로 확인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 시스템이 그냥 구호가 아니라 진짜 학문적 깊이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진짜로 노리는 건 영어 단어 몇 개 더 외우게 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표는요. 첫째, 배운 건 무조건 자기 것으로 만드는 완전 학습을 실현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학생 스스로 내가 이건 알고 이건 모르는구나 하고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 바로 메타인지를 길러주는 겁니다.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죠. 이게 바로 앞으로 다가올 2028년 입시, 아니 그 이후의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진짜 실력 아닐까요? 오늘은 우리는 과학과 공학의 눈으로 교실이라는 공간을 완전히 새롭게 설계하는 법을 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우리가 1시간짜리 수업 하나를 이렇게까지 정교하게 설계할 수 있다면 과연 학습이라는 훨씬 더 거대한 세계에서 우리가 설계하고 혁신하지 못할 영역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죠?